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기막힌 수를 두었으며 이재명 때문에 결국 민주당 진짜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431억 원을 민주당이 개어낼 수도 있다라는 이번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말 꼬투리 하나에 걸린 민주당의 명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 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9월 2일 오전 광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먼지 털이 하듯이 설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그런 건 적절하지 않으며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말 꼬투리 하나에 민주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묘수를 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전 비석이나 형제 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포함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려는 내용은 크게 백연동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지사였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연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SBS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이재명 대표와 김 처장이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 오는 9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라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만약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도 문제지만 민주당 처지에서도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 사람, 그 기소 후 확정 판결 전까지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 2항에 따라 반환, 보존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에 따라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존받은 선거비용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였고 아시다시피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이 법에 규정된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다면 보존받은 선거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존받은 선거 비용은 431억 7,024만 9천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선거비용 431억 원 등 반환해야.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보존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의 추정 가격이 300여억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법원이 이재명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지 그리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령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그냥 휘청거릴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꼬투리 하나에 민주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한 이유입니다. 말 꼬투리 하나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이제 첫 단계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을 소환한 것이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검찰이 묘수를 두었다라며 이 법조계는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단 이야기죠. 기가 막히죠. 이재명이가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뿐입니까? 이거는 지금 공소시효 때문에 이 직전에 부른 거고 뭐 100% 기소고요. 이건 100% 기소. 그리고 이제 대장동, 백령동, 성남 FC 줄줄이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앞으로 우리는 팝콘을 먹으면서 즐기면 됩니다. 전과 사범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